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당신 아내의 기적을 깨워라 2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사게 된 이유는요. 싸서요. 짜라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2,900원에 구입을 했어요. 2,900원이면 정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에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나폴레온 힐은요, 자기 개발의 정말 아버지 같은 성공학의 대가시죠. 일생 동안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 철학의 유명한 거장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이런 월터 클라이슬러 등 최고 거부들의 그런 경험이 스승이 되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그렇게 뛰어요. 네. 꿈을 정말 갖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성공학이라 부를 만한 책은 나폴레온 힐 이전에 탄생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들어봤죠,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정치적인 조언이 담긴 명작 군주론이 바로 그것이다. 매서울 정도로 실리만 추구하고 있어 14세기 이후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와 달리 나폴레온 힐은 정치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성공을 다룬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전체 이익, 사회적인 거 이런 걸 얘기했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일독 해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열망을 불태우는 10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보호에 대한 욕망.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공포. 네 번째, 색투더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단어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안 좋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색투더스입니다. 5번, 사후세계에 이어지는 삶. 6번, 몸과 마음의 자유. 7번, 분노. 8번, 증오. 9번, 자기 표현과 사람들의 인정. 10번째가 부예요. 돈, 이런 거죠. 열망을 불태우는 동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서, 누군가는 분노 때문에 막 화가 나서 하기도 하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요, 좋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나는 과연 어떠한 기본 동기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자신을 속여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부호 또는 권력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이다. 정말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1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5%가 실패자고 5%만이 성공자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실패자로 분류된 95%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공자로 분류된 나머지 5%만이 명확한 목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95%의 실패자들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5%의 성공자들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실패자들은 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너무 슬프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실패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까지 뭘 택하시겠어요? 네. 명확한 목표를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명확한 목표를 글로 적은 다음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래요. 명확한 목표를 글로 적는 순간 잠재의식에는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지며 그럼으로써 목표의 달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된 생각으로 자리 잡는다. 눈에 보이게 써라. 실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6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비판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시련에 대한 공포, 보통 질투라고도 부른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저 같은 경우는 비판에 대한 공포보다는 가난에 대한 공포가 강해요.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좋으니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다 하겠어. 돈을 벌겠어. 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가난해져도 좋으니까 나는 욕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이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 않으려고 뭐를 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뭐를 하고, 우리가 이런 공포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한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실패해서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혼자 쌓고 가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자,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우신 분들은 그지같이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지같이 시작했어.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그지같이 했네 라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이미 나 그지같이 했어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만약에 너 왜 이렇게 별로야 라고 하면 왜 어쩌라고 나 대충 했어 라고 비난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축한 돈을 써버리는 사람은요, 열심히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축이 습관되어 있어서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매달 예금한 돈이 불어날 때마다 나는 가치 있고 보람 있다라는 생각에 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통장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에 대한 공포가 점점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난에 대한 공포가 너무 깊었는데 저축을 함으로써 사라졌어요. 충동적으로 1,000달러를 저금하는 것은 결코 습관이라 할 수 없다. 매주 10달러씩이라도 꾸준히 통장에 넣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책도 확 몰아읽고 안 읽거나, 다이어트도 확 몰아서 하고 안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비결은 바로 저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글씨로 저축 습관이 성공을 부른다. 제가 저축 습관을 만드는 동안 정말 많은 습관들이 몸에 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저축을 한 자금이 없다면 두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얼마간의 현금을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두 손 놓고 구경하는 수밖에 없다.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좋은 사업, 아이템 못해요.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현금이 필요할 때 당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돈을 지배하라. 저축을 잘하는 사람은요, 돈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나가지 마. 너 나한테 있어. 돈이 쭉쭉 빠져나가요. 소비를 잘해요. 그래 놓고 돈이 없네? 나 돈 안 쓴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 돈 잘 쓰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나는 알뜰하대요. 근데 저축을 못 한대요. 말도 안 되죠. 자기 합리화죠.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지. 자, 이렇게 자기 한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회피한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며 그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을 바꿔나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도전을 아예 안 해요. 남들은 도전하고 성취하고 잘나가고 재밌고 돈 벌고 부러워해. 어머,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용기가 있지? 우리도 하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법에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읽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김유라TV와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저도 이렇게 낮은 자존감, 없는 자신감에서 자신감을 조금씩 찾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왜? 자신감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조용히 있어야죠. 내 얼굴이 수치스러우면 유튜브를 못하고, 제가 오랫동안 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못했어요. 그랬죠. 자신이 없어서 못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델이라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사준 최초의 컴퓨터를 낱낱이 분해해서 부모님을 기겁하게 만들었지만 메모리를 확장하고 성능을 개선시켜서 다시 조립해내는 재주를 보였대요. 친구들의 주문에 맞춰 컴퓨터 기능을 개선시키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서 고객 수가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대학을 중퇴하고 델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학 나와서 뭐해? 그냥 나 사업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한 거죠. 위대한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델도요, 상상한 거야. 이거 뜯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상상한 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상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보는 거죠.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혹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수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내는 습관을 들일 때 마침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세상은 기대하던 것보다 넘치도록 내어줄 것이다. 보통 월급보다 적게 일하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월급보다 더 하잖아요. 그럼 남들 다 잘릴 때 그 사람 안 자르고요. 승진할 때도 먼저 시켜주고 혹은 임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능력을 보여주려면 보수 없이도 열심히 해보는 거죠. 저 사람 돈 주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공과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들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적금을 끝까지 다 부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취직하려면 먼저 호감을 주는 성품을 지녀야 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려면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적금도 부어야 되고 일단 호감이 가야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한 것은 책 읽기,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투자, 돈, 요 세 가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실패는 위장된 축복이다. 이건 여러분 적어 놓을 만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서 힘드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실패는 위장된 축복이다.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돈 문제가 힘들고 회사 일이 힘들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이 많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대학도 제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 걸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운이 없나 봐. 난 이렇게 살다 끝나나?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취업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자유로운 나를 만들려고 그때 축복이 있었구나.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그냥 힘들다, 짜증난다, 불평만 했어요. 다행이죠.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축복이구나.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몰랐겠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당신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일시적인 패배 또는 실패란 우리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신호이다. 그러한 신호를 지혜롭게 알아듣고 다른 코스를 택하면 마침내 인생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패배와 일시적인 실패는요. 너 이쪽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어. 가지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로 한번 가봐. 그래서 그런 신호를 알아듣고 코스를 바꾸면 되는 거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누누이 강조한 대로요. 인간이 가지는 유일한 한계란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이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것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저자 나폴레온 힐, 그의 새로운 책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한하게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